2010년 1월 5일 오후 경주 여고 사거리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친구들과 놀다 오겠다던 고등학교 2학년 김은비 양이 사라졌습니다.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을 봤다. 친구들의 신고로 납치를 염두에 둔 실종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은비 양의 실종 사건에 사람들이 이목이 쏠린 이유는 그녀의 사연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엄마와 함께 상가 건물에 박스를 깔고 자며 노숙자 생활도 했고 결국 생활고 때문에 보육원에 들어가게 됐다는 건데요. 불우한 환경에 불구하고 검정고시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 심지어 명문 경주여고에서도 줄곧 우등생이었습니다. 전국적인 수사가 시작됐고 방송에서도 연일 실종 사건을 다루자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실종된 지 한 달이 지날 무렵 김은비 양의 소재지가 밝혀집니다. 하지만 더불어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납니다. 오늘 엑스파일에서는 이름도 나이도 사연도 결국 한 소녀의 거짓말로 밝혀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경주 여고생 실종 사건을 알아봅니다. 자, 저도 오늘 다시 이 아이템을 정한다고 해서 이 옛날 기사 다시 찾아보면서 좀 봤는데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놀랍고 허탈한 사건이었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잠시 집에 다녀오겠다던 고등학생, 여고생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니 자, 당연히 뭐 수사당국에서는 야, 이 납치다, 강력 사건 뭐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일단 사건의 시작인 2010년으로 거슬러 가볼까요? 네, 경주여고 앞 사거리에서 여고생 한 명이 이제 마지막으로 목격이 되는데요. 친구들에게는 집에 갔다 빨리 올 테니까 저녁 먹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지금 살고 있는 보육원에 장학금 서류를 내려간다고 했으니 이게 뭐 어딜 간다고 하지 않았으니 실종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납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당시 기사들을 보면 이 김은비 양이 친구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들을 넣은 전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마침 또 조두순 사건이 막 또 일어난 지 1년도 안 됐던 때라서 이 여고생이 실종됐다는 게 이게 오죽했겠습니까, 분위기가. 게다가 이 김은비 양에 대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더더 관심을 불러일으켰잖아요. 이 김은비 양이 17살에 실종됐다라고 그렇게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그런데 3년 전인 만 14살 때 은비 양이 혼자서 생모의 편지를 들고 보육원에 찾아온 겁니다. 아이 아버지도 모르고 은비라는 이름만이 있고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아이를 대신 좀 키워달라라는 어머니의 편지를 들고 왔던 거, 얼마나 이 사연 자체가 딱합니까? 그러면서 이 김양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머니하고 있을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너무 힘들게 살았고 노숙자 생활까지 했다. 그래서 보육원에서 아이를 잘 받았어요. 호적까지 만들어줬고, 당시까지는 이제 호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출생신고를 대신해서 만들어줬던 거죠. 편성을 해줬던 거고, 그다음에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거쳐 고등학교를 바로 진학을 한 겁니다. 근데 굉장히 성적도 좋았고요. 교우 관계도 좋은 그런 학생이 됐던 겁니다. 정말 막 극적인 사연이었던 거죠. 예. 자, 경주여고, 그러니까 기숙사가 있는 학교, 정말 지역 명문 여고를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실종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손 변호사님, 네. 정말 엉뚱한 지역에서 발견이 됐어요. 네, 당시 경찰이 실종 전단지도 만들어서 이제 뿌리고 방송에도 맞아요. 이 사연이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실종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용인에서 이 학생을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경주에서 용인으로.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거를 이 김양의 외삼촌이 김양을 발견합니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2010년 2월 2일에 이 외삼촌이 이 실종 신고를 받는데 수원에 있는 김양의 어머니 집에 있었다는 걸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저 무슨 소리인지. 네, 결국 경찰에 이렇게 신고를 했고 그 후에 이 김양과 어머니가 자신의 경찰서에 나왔어요. 이게 상황이 뭐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거죠? 네. 예. 자, 그러니까 다시 생모에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모한테 버림을 받았다고 해서 막 편지까지 들고 와서 제 발로 보육원에 와서 이렇게 뭐 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 외삼촌이 신고를 하고
다 엄마랑 같이 손잡고 나서 뭐 이렇게 경찰서를 찾고 네. 이게 뭐예요 이게?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 노숙자였던 사연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이 사연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사연뿐만 아니라 이제 이름도 나이도 모두 속였습니다. 이제 여기 김은비 양이라고 처음에 소개를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모 씨였고요. 아, 진짜. 네네. 그리고 나이도 만 17세가 아니라 실제로는 3살을 속인 거예요. 20대 나이였어요. 아 그러니까 그럼 낮췄군요. 3살 어리게 네, 했습니다. 2006년에 그래서 이미 가출 신고가 됐던 건인데 자기는 89년생인데 92년생이라고 말을 해왔었고 근데 이 멀쩡했대요 굉장히. 그러니까 버젓이 가족도 있고 평범한 가족들이랑 같이 잘 지내면서 공부도 굉장히 잘하는 모범생이었다고 합니다. 하, 진짜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 옛날 기사를 찾아보니까 저도 이제 기억이 조금씩 났는데 도대체 왜 뜬금없이 잘 살다가 그 가출을 해서 이 경주까지 찾아가가지고 보육원에 제발로 가서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잘 경주 여고 가서 잘 다니다가 또 실종이 돼가지고 이게 뭐냐 도대체. 그때 정말 분분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와가지고 보니까 저는 그때 그 기사 별로 그 열심히 상세하게 안 봤는데 이렇게 신분이 세탁됐다는 거는 이번에 저는 처음 정확히 알게 됐고요. 그 당시에 왜 이런 짓을 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아이랑 거의 지금 나이 또래가 비슷한데 그때 입시 제도가 어떤 게 있었느냐면 내신이 갑자기 중요해져가지고 내신 등급이 나쁘면은 갑자기 신분 세탁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때 고교 시절에 가출을 해가지고 14살로 신분 세탁을 해서 보육원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생긴 다음 다시 경주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예. 결국 내신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신 세탁 때문에 지금 보육원에 결국은 쇼로 엄마의 편지가 있다는 것도 다 쇼였던 거죠. 뭐 자기가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엄마가 뭐 19살에 낳아서 못 키워가지고 결국 애를 맡긴다. 이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야, 이게 진짜 그렇게 이 대학 진학이 절박했던 걸까요? 양 변호사님, 그런데 말이죠. 이 경주 여고에 다니던 시절에는 좀 어땠다는 이 평가가 있었나요, 그때? 그 전까지는 우등생이고 교우 관계가 좋다라고만 알려졌었는데 막상 일이 터지고 나니까 주변에서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던 거죠. 평소에도 거짓말이 굉장히 심했던 걸로. 그러니까 3살 위에 언니하고 같이 살았던 거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들이. 친구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육원에서 고등학교를 하는데 평소에 뭐 부모님하고 연락을 자주 하고 지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머니한테 뭐 문자를 해서 문자를 주변에 자랑하기도 하고 뭐 사촌이 좋은 명문학교에 올라갔다는도 기가 막힌 거는 또 아빠가 의사인데 의료 사고 때문에 지금 일을 못해서 내가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어허.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 그러시네. 부캐라고 하잖아요. 부캐릭터. 네, 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자아. 네. 약간 이게 뭡니까? 그 리플리 증후군 뭐 이런 건가요? 근데 뭐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이제 일종의 공상허언증이라고 하기에는 목적이 너무 뚜렷해요. 결국은 고등학교 내신 세탁입니다. 목적은. 그러니까 교수님은 굉장히- 확신하시는군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중간에 학교를 자퇴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등급이 안 나와서 그럼 검정고시를 아드님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그때 정확히 네, 기억하시는군요. 저희 애도 내신을 한번 삐끗해가지고 학교를 때려쳐야 되나. 왜냐하면 검정고시를 보면 검정고시 점수에 따라서 1등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그렇게 그때 때려치셨나요? 안 때려쳤습니다. 아, 예, 그러셨군요. 뭐 하여튼 대학도 예. 가고 지금 성인인데요. 예.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런 식의 이제 대응은 사실은 굉장히 목적적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이거는 단순히 임상 증세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사기 그렇죠. 행동이죠. 네, 결국은 경주 여고에서 지금 거의 등급이 무지 높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네.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여기 댓글들을 보다 보니까 이 수능, 그러니까 내신 세탁이라는 게 좀 믿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수능을 보게 되면 이제 자기 이름이랑 신분이 굉장히 확실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속인 신분으로 다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아예 없었던 거 아예 만들었습니다. 김 씨가 아니면 되는 거죠. 이제부터 이 씨로 살면 되는 거죠. 네. 아예 부캐로 평생 살면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백 기자도 지금 이 김은비 양이랑 약간 좀 이거죠? 세대가 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런 거 아닌가? 맞습니다. 사실은 조금 아까 제가 연도를 말해가지고 나이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랑 같은 연배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진짜? 저랑 그렇군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수능을 봤기 때문에 예. 또 이렇게 자기 이제 그러고 또 있어요. 나이를 자연스럽게 또 드러내게 됐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생일이니까 더 나가진 않을게요. 자, 어쨌든 이 김양 아니 이양이죠, 이양. 이거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그때 사회적 비용,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들어간 사회적 비용을 좀 치른 거잖아요. 좀 처벌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당시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2008년도에 이제 호적법이 없어졌으니까 그 당시는 처음에는 이게 호적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호적부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처벌을 하지 않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처음에 태어났을 때 실제 신분으로 호적부가 만들어졌지만 그 후에 이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이제 10지문, 10가랑 지문을 이제 등록하잖아요. 예. 그거를 하기 전 연령대였기 때문에 지문을 통한 대조가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복해서 이중 호적부가 만들어진 건데, 근데 뭐 사실 지금 생각해 보자면 당시에도 꼼꼼하게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수사기관이 뭐 공정중소본본 부실기재죄라든지 아니면 위계의한 공무집행방해라든지 검토해볼 만한 부분들은 뭐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 사건에서는 실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사회 시스템이 말이죠. 의외로 허술한 데가 있습니다. 자, 사건 엑스파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